네,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흐름 좀 읽어볼 텐데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한 주에 한 중반 정도 도달해 있는데 채권의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사실 선진국 금리도 또 국고채 금리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월 초에 5월 FOMC랑 20일을 좀 지나면서 동결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졌었는데, 또 이제 사실 부채 한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작용을 했었고요. 다만 최근에는 좀 그런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도 약간은 주초에 해소가 되었었고, 또 연준의 블라드 위원이 2번 정도 더 추가 인상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있던 좀 인하 베팅들이 되돌려지는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들은 좀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의 특징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워낙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인식들이 계속해서 좀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서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시장의 플로우를 한번 그려주셨고요. 이제 한 줄 평으로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다음 달 22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에 좀 25bp로 마지막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5.6%를 기록하면서 3월 5.7% 대비 이제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첫 고점이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아직 22가 조금 물가에 대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원래 3월에 물가 압력이 되게 세고 4월은 둔화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전월 대비 근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2022년과 또 올해는 4월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전일 나온 5월 PMI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내에서 출하 가격 지수가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22 내에서는 물가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물가 우려가 아직 높은데도 불구하고 5월 22에서 25bp로 금리 인상 폭을 줄였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 대출 서베이를 보게 되면 대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크게 둔화가 되면서 통화 긴축의 파급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반기에 물가를 좀 가장 최우선시했었던 ECB가 드디어 좀 경기에 대한 재료들도 판단에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실 6월에는 또 대규모로 TLTRO라고 하는 ECB가 은행들 대상으로 주고 있는 좀 저리 대출에 대규모 상환이 한번 돌아오게 되고요. 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7월에 QT 규모를 약 2배 정도 확대할 수 있다라고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인상이 없더라도 기술적인 통화 여건이 조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6월을 마지막으로 3분기는 동결 전환을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좀 이제 유럽의 매크로 상황을 보자면 실제로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인 점이라니 신용 여건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태도 지수가 대출 공급이 좀 많이 둔화가 되면서 대출 잔액 증가율이 기업과 가계 대상으로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미국 은행 불안이 반영되기 이후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2월과 3월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금 조달의 가장 주된 수단이 은행 대출입니다. 약 80%가량을 차지하는데 이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신용 창출이 둔화된다면 경기 모멘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심리 지표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존의 물가 우려가 온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가 보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좀 물가 고점이 좀 서서히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하방 재료들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로존의 최근 채권 시장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ECB도 연준과 마찬가지로 물가에서 경기도 시선이 이동하는 그 전환점이 저희는 2분기 말에서 3분기에는 확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독일 금리가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거의 고점 부근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미국 스프레드 축소라던가
유로화 강세 압력이 저희가 1분기에 봤었던 부분들은 많이 좀 이제 완화가 되는 끝무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럽의 상황도 이제 미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가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유럽 대륙을 좀 봤다면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뭐 총재가 한번 바뀌고 나서 회의가 한번 있었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 일본 증시가 거의 33년 만에 고점을 기록하면서 좀 화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증시의 강세 자체도 그 4월 금정위 회의 결과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우에다 신임 총재가 들어온 이후에 전면적인 정책 수정, 다시 말해서 뭐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없앤다거나 YCC 폐기 우려가 좀 계속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회의에서 BOJ가 1년에서 1년 반 동안 검토라는 걸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현재 어떤 초안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라는 의도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레짐 체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일본 증시 강세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YCC 밴드 확대 이런 부분은 사실 구로다 전 총재 때도 몇 번 있었던 부분인데 이 정책 미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중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간 이미 시행했었던 정책을 정당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동안 어떤 중앙은행의 시간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일본의 물가 여건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이제 30년 만에 나타난 임금 인상 흐름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가계 소비 의향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베이뿐만 아니라 4월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도 4.1%로 30년 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1분기 GDP 결과가 나왔는데 그간 코로나19 이전에 저희가 봤었던 평균이 거의 한 0%대였던 거에 반해서 지금 지난 4분기와 1분기 모두 가계소비 증가율이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7월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연내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계속 0%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BOJ의 물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지금 2.4% 정도로 BOJ가 제시한 숫자가 1.8인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7월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사실상 3분기 YCC 밴드를 한 차례 정도 확대해서 0.75%로 세팅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우에다 총재가 말하기를 이제 물가가 상승할 때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으면 통화 완화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되고 그에 따른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4월 의사록 내에서 코멘트를 좀 보더라도 5대3으로 물가 상승 리스크를 언급한 위원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YCC에 대한 미세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YCC의 밴드를 한 차례 정도 확대하는 것은 사실 급진적인 정책 변경이다 혹은 공격적인 긴축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는 어떤 위험자산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중에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기시다 내각이 조기 총선을 좀 시행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7월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좀 바로 YCC 밴드를 열기보다는 9월에 이제 사실 연준이나 ECB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점까지 좀 확인을 하고 9월에 YCC 밴드 확대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약에 YCC 밴드를 열게 된다면 사실 일본 금리뿐만 아니라 주요국 선진국 금리에 좀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일본 대내에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해외 금리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지속성이 길지는 않겠다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시장 흐름 보면서 미국 시장만 계속
지켜봤었는데 오늘 말씀 덕분에 유럽과 일본 좀 더 투자자의 시각의 균형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